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여전히 응급 입원 조치 중인데 관련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피의자 10대 A군의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네네. 현행범 체포가 됐고 체포가 되면은 그 시한이 있잖아요. 일단 그 예, 시한이 예. 끝난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현행범 체포하면 이제 48시간 내에 네.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반드시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처음에 이제 조사 진행이 좀 잘 안 되면서 네. 정신질환적인 어떤 중증이 있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 네. 아마 경찰 입장에서 이제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횡설수설하고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응급 입원 조치를 한 거예요. 네. 그 응급 입원 조치는 이제 원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뭔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네. 뭐 자신을 해야 한다랄지 타인을 해야 하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 이제 3일 이내에 예. 정신질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체포 시한이 이제 48시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응급 입원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 예. 기한은 지나간 거고 지났고. 예. 응급 입원실에서 3일이 지나고 나면 예.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다시 보호자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호 입원시킨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피의자가 원래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고 대기 중이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정신질환자가 폐쇄병동에 입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증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정신질환 중에서도 이 피의자는 이제 중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존의 어떤 정신과적인 전문가가 진단했을 때 그 정도로 좀 심각했을 것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고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혹시 뭐 공범은 없는지 등등 이거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경찰의 수사가 이번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경찰이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서면으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제 보호 입원이 된다고 하면 네. 아마 폐쇄병동 입원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당연히 15세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의 입회 또는 변호사의 입회 하에 예. 동석 하에 조사를 받겠죠. 그래서 예. 아마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지금은 조사가 계속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아마 주변 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관련되고 친구랄지 네. 아니면 SNS랄지 아니면 계좌에 어떤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 네네. 그다음에 병원의 어떤 의무기록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에서 거의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사가 된 뒤에 이제 경찰의 어떤 뭐 방문 조사가 만약에 거기 함께 계신 변호사라면 네. 어떤 식으로 좀 일이 이루어질 거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경찰의 지문이 오갈 것이고 앉아 계신 변호사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왜 이 범행을 했는지 아니겠어요? 이제 예. 우리가 동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특히 이 범행 자체가 이제 살인 미수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유해를 가하려고 했느냐 네. 그 두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어떤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제 형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예.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아니다. 예.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네. 그다음에 또 일반적인 범행에 있어서 계획범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전체의 상황을 보면 이제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네. 이제 변호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우발적 범행으로 가야지 어떻게든 선처를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의 어떤 정신 상태, 네. 정신 질환의 정도. 예. 그래서 심신비약, 예. 정상적인 사람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 이제 선처를 구하는 아마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 그게 예. 변론의 이제 주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커요.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다 나왔네요. 자, 그럼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부분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막을 것이고 경찰에서는 우발적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우발적인 것을 조금 의심할 만한 정황은 이곳에 자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군 측 지장에서는 뭐 연예인들을 뭐 많이 보고 싶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미용실 샵이 네. 연예인들이 오는 그렇죠, 그런 미용실 샵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설득력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지금 그 전 거기를 뭐 1시간 반 정도로 예. 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배현진 의원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또 배현진 의원과 만났을 때 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맞냐고 정확하게 물었어요. 예. 두 번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배현진 의원이 그 미용실을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돌을 본인이 평소에 소지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 돌 자체 가지고 이제 가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범행 직후에 나는 촉법 소년이다. 그러면 본인이 아마 나이에 대해서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15세라서 촉법 소년이 아니거든요. 예. 그 촉법 소년이다. 14세까지니까. 그렇죠. 나는 정신질환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나는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점,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미 범행을 한 이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정해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이제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제 부분적인 정신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몰입을 했을 때 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 있을지언정 네. 범행을 한 이후에 자기 행태 예. 이런 게 중요한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 어떻게 로그인 했는가를 보면 거기에 뭐 촉법소년이 나온다랄지 네. 아니면 우발적 범행이라고 검색을 한 내용이 나온다고 네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계획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본인이 의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우는 특정해서 계획을 했다. 혹시 그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그렇죠.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 우발적 범행이죠. 갑자기 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로 싸움을 하고 말다툼을 해서 우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돈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다든가 네네. 아니면 길가를 걸어가는데 어깨가 부딪혔다든가 예. 그럼 전혀 예상치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 범죄 행위로 나간 걸 우리가 우발적 범죄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배회하고 건물에 갔었고 의도적으로 물어봤었고 이런 걸 보면 예. 뭐 경찰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니까 네. 뭐 배후 세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조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예. 뭐 법조인이랄지 뭐 수사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거의 뭐 계획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뭐 생각이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우울증과 뭐 저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조현병이라든지 망상이 있는 장애랑 좀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울증이라는 보도가 있고 네. 양극성 장애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해서 이제 예, 맞아요. 조증과 우울증이 결합하는 거예요. 이제 예. 조증은 뭐 한없이 행동을 자제를 못하죠. 그렇죠. 예, 예. 우울증은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다운이 되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양극성 장애인지 우울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 네. 그건 이제 자기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 이제 피해망상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병동 입원에 대기할 정도 되면 예. 이건 정말 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집에 어떤 통원 치료하면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정도는 중증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또 이전에 그 범행 장소로 갈 때 이제 택시를 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도산공원 갑시다. 도산은 뭐 안창원 선생님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택시 타고 가면서 뭐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님이 계시겠죠. 이런 말도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택시 기사 입장에서 보면 안창호 선생님의 무덤이 있는가 물어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 택시 타고 가면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정상적인 모습들. 범위를 네. 벗어난 그런 행태를 좀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예. 아마 이 중학생 범인의 네. 어떤 상태는 네. 제일 잘하는 건 이제 부모님이죠. 예.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이 관련된 자료도 많이 냈을 거고요. 수사기관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을 걸로 예. 추정이 됩니다. 보통 우울증 하면은 좀 안 움직이는 뭐 잠을 많이 자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지금 피의자의 의혹입니다만 경복궁 낙서 피의자 구속심사 현장에도 갔고 뭐 정치 집회에도 참여한 모습들이 계속 지금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런 게 좀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치적 동기가 있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피습의 대상이 범행의 대상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이제 보수 정당의 정치인에 대한 적개심 예. 뭐 이런 것들이 뭐 동기화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계속 정치의 동기 아니 뭐 계속적으로 범행의 동기가 뭐냐 이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달 집회에서 예. 뭐 셀카를 찍어서 예. 뭐 SNS에 올렸다. 올렸대요. 근데 예. 그것도 보면요 그날 경복궁 모방 테러 한 사람이 모방 예. 낙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람이 그날 영장 심사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영장 심사 때 뭐 자기 지갑을 던지고 내가 참교육하고 왔다 이렇게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 하고. 네. 근데 그날 마침 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날이에요. 아, 같은 날이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보면 이제 동관 서관이 있는데 이제 서관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걸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지자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지지자들과 같이 자기가 셀카를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이재명 대표 지지자 아니야? 그래서 뭔가 반대 진영에 있는 국회의원을 공격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건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 본인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셀카를 찍어서 예.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혐의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특수폭행 혐의에서 이제 특수상해로 바뀌었고요. 이게 또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미수 적용이 혹시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예. 왜냐하면 예. 도를이라는 것은 이제 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흉기, 예. 뭐 위험한 물건, 사람의 정말 그렇죠. 그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그 돌을 가지고 머리를 가격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공격 부위가 어느 부위인가 공격 굉장히 부위 중요하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커터 칼로 그 볼을 예. 테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과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어떤 살인을 고의를 가지고 할 때는 예. 뭔가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하는데 예.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돌을 가지고 더군다나 뭐 18초 동안에 예. 17번을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두개고 함몰골절이 할지 여러 가지 뇌에 이상이 생겨서 사망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고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미필적 고의로 예. 뭔가 뭔가 살해할 의사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죄명과 관련해서는 예. 이제 특수라는 것은 뭐 흉기 같은 걸 들으면 특수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위험한 물건 이런 걸 가지고 범행을 했을 때 네. 그래서 뭐 추후에 예. 뭐 살인 미수로 어떤 죄명도 변경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도 이제 뭐 경찰 이후에 이제 검찰의 기소 과정들을 또 관심 가지고 볼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지금 뭐 정확한 나이를 지금 보도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나이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과정들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으니까 예. 이제 소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소년이 있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보호 처분 같은 걸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으로 예. 소년부 송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건 국민의 의혹이 있고 예.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이제 정식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형사 재판. 그렇죠. 예. 형사 재판 해가지고 뭔가 혐의가 정말 중하다 하면 네. 법원서 판결 선고를 할 수 있죠. 예. 그럼 뭐 집행유예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실형 선고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 않고 또 법원 단계에서 또 가정법은 소년부로 또 보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법은 소년부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 검찰에서 한 번 기회가 있고 법원에서 한 번 기회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 입장이랄지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네. 이제 소년부 송치되는 걸 굉장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랄지 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범의 동기랄지 네네.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검찰에 됐건 법원에서 예.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소년원 이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만약에 형사 재판을 가게 되면 실형으로 아예 정말로 딱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거 이게 또 다른 거죠. 뭐 징역형 실형 살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집행유예 선고할 수도 있고 소년범이기 때문에 장기 단기로 나눠서 예. 선고를 하거든요. 소년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뭐 아마 그것은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촉법소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그 일이 나오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형사처벌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촉법소년 나이는 이제 무슨 이제 14세까지로 좀 다른 단계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혹시 이게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모방범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요? 뭐 좀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재명 대표 피습이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됐고 네. 또 언론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 부분을 좀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떤 물론 정신적 장애에 있다 하더라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데 이제 범행 방법은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식의 어떤 뭐 모방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모방을 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책임이 가중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건 뭐 별 상관이 없죠. 자, 이제 이재명 피습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이 피습범과 관련된 수사 내용이 이제 이게 구속기한 만료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될 텐데 수사 결과는 이제 브리핑할 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관심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독범행이냐, 정치적인 신념에 의한 단독범행이냐 이렇게 이거 지금 궁금한 건데 이게 발표는 될까요? 그거 한번 뭐 지켜봐야 하는데 예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범행 동기에 관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신념에 의해서 한 것인데 마치 뭐 이걸 자체를 뭐 양심범인 것처럼 동기를 너무 그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 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증거 관련해서 뭐 재빨리 수집을 하지 않았다, 예. 오히려 증거 인멸했다 이런 문제 삼고 있고, 그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적이 뭐냐 이제 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또 한 가지 있죠. 그 변명문이라고 하는 거 네. 남기는 말 내용을 왜 공개하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 범행 동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서 발표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예. 중요한 것 중에서 이제 당적이 뭐냐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변명문 예. 내용이 뭐냐 이것도 이제 검찰에서 과연 브리핑 때 네. 언급을 할지 안 할지 그게 좀 관심이 되는데 예.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단 예. 당적과 관련된 부분은 정당법에 딱 돼 있잖아요. 네. 이걸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이걸 취득한 경우에는 예.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만약 누설을 해버리면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정당법 위반 네. 소지가 있는 거고, 이제 변명문 저것은 굉장히 이제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네. 그럼 변명문 자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사의 일부를 기소하기 직전에 또는 뭐 기소 직후에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사적인 부분인데 예. 이걸 과연 예. 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는 게 맞느냐?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 검찰로서는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검찰이셨잖아요. 네. 계속 수사하셨고 네. 본인이시라면 어떻게 변명문 공개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근데요. 이 수사의 이게 본질을 우리가 알죠. 본질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나온 어떤 변명문 과연 이런 것까지 과연 공개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언론사에 원래 보내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파쇄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언론사에 보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 네. 이거 검찰에서 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예. 뭐 공개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그 정보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지금 저희가 아는 정도는 이제 뭐 혐의가 살인미수자 그 정도인데 뭐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좀 추가 내용이 있을 건지 좀 동기랄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가적인 게 나오겠죠. 네. 그런데 뭐 제일 중요한 건 배후 세력이 있느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쭉 이제까지 수사의 흐름이랄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제 배후 세력이 있다고 보기는 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 이제 배후 세력이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이제까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이제 배후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배후 세력이 있으려고 하면 누가 사주를 했다는 그런 SNS 기록이랄지 뭐 휴대폰 기록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사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신해서 피습을 했다고 한다면 네. 뭐 계좌나 그런 데 보면 뭐 돈이 들어간 내역이 흔적이 있다랄지 남는군요. 예. 그래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아직 뭐 언론 보도가 안 되어 있는 걸 보면 예. 뭐 배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 결국 본인의 잘못된 정치적 확신에 의한 이제 테러로 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을 공격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